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전은 우리의 삶에 열정과 의미를 불어넣어주며 우리를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도전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만난 신중년들의 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윤디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중년들의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계신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중년 시간을 함께 하실 강쌤, 기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라 더 편하신가요? 저희가 방송인은 아니니까 조금은 서툴더라도 청취자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도전의 문턱이 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신중년들의 도전에 대해서 수다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떤 도전들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도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뭐 새로운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저는 특별하게 도전하고 있는 건 없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어떤 거요? 드론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좀 배워보고 싶은 분야이긴 해요. 오, 멋진데요? 네. 그게 종류도 많고 조금 제대로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교육 기간이 막 1년 과정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여유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배우고 싶은 분야예요. 네. 강쌤은 네. 저는 용감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63세에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영업을 창업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저런 교육과 자격증 이런 걸 한 20개는 딴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랬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딴 거 중에 보면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도시농업관리사 뭐 안전지도사 심리상담사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땄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신중년이 되고 나면은 이런데 좀 벽에는 부딪혀요. 그러나 또 이게 찾아보면은 할 거는 많다고 봅니다.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금도 뭐만 있으면 열심히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그럽니다. 멋지십니다. 네. 무슨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셨어요?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자격증 하나 따기도 힘든데 저희 나이에. 그쵸. 대단하세요. 기능사 자격증도 3개나 땄어요. 와. 요즘에 하나의 그 정보인데요. 네. 얼마 전에 들은 건데 그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가장 요즘에 핫하게 많이 하시는 게 뭐 아까 강쌤 얘기하신 요양보호사 그거 같은데 그거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걸 따면 되게 좋대요. 그 안전관리 이러면은 보통 뭐 어디에 주로 쓸 이제 수 있는 현장. 건설 현장. 근데 그거 잘못되면은 막 책임 엄청나게 많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실제로 매일매일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주고 안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 자격증이 있으면 상당히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중년이라도. 근데 이제 그 자격이 돼야 되니까 기계나 전자나 그런 관련된 토목 그다음에 건축 뭐 이런 관련되신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더라고요. 네. 예,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요새는 그거 채용했는데도요. 네. 그 경쟁률 그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작년에는 했어요. 근데 올해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좋다 그러면 모든 신중년이 덤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중년이 5060 통틀어서 엄청 많잖아요, 인원이. 네. 근데 소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세대인데 거의 은퇴하시고 그럴 나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뭔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차별화돼 있고 그거는 페이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막상 어떤 거를 배워야 할지는 또 막막하잖아요. 이럴 때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저도 신중년이기 때문에 이제 신중년은 조금 지나갑니다만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치매 예방 실버인지 그 활용 지도사 그걸 땄어요. 교육을 받고 3가지 민간 자격증이지만 땄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하면 어떨까? 또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원봉사 클럽도 가입해 버렸는데 이렇게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는 쭉 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는 과연 이거를 내가 따가지고 어디다가 활용 써먹을 네, 때가 그쵸. 있을까? 쉽게 말하면 네. 이걸 써먹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얼마가 됐든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일 네. 것이고 두 번째는 활용을 해서 봉사를 하든 봉사를 할 때도 공적인 봉사를 할 때 어떤 그 자격 요건을 따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따는 것인지 그거가 이제 주 목적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 일과 관련된 거기에서 어떤 수익 창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실질적으로는 자격증이 곧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선택을 해서 과연 그게 수익하고 직결이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멀거나 이러면 또 다니기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면 또 아무래도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말고 또 다른 어떤 데가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노동부서나 고용지원센터지요. 네. 거기 가면 카드도 해당이 거의 됩니다. 발급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강좌를 듣게 되면은 비용을 한 50% 내면은 또 식대로 보조가 돼서 시간만 내가 내는 거지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수원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 네. 여기도 좋고요. 저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 경기도에서는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용하면은 그런 데서도 정보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배울 때가 찾아보니까 또 되게 많네요. 네. 우리가 많은데 찾지를 못할 뿐입니다. 이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는 말 그대로 어떤 교양이나 취미나 그쵸. 그런 쪽 관련이고 네. 전문적인 거를 조금 배우고 싶다 하면은 지금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배움 카드가 예전에는 발급 조건이 좀 이렇게 까다로웠어요. 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게 되게 완화가 돼가지고 뭐 자영업자도 웬만하면은 네.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게 거기는 거의 전문가 과정만 가르치니까 네. 자격증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만 하니까 그쪽을 한다 하면은 역시 이제 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신중년센터 같은 경우에 다양한 강좌를 아주 수시로 자주 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그 모두 여기 다 신중년센터에서 만난 인연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신중년센터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네. 다른 강좌를 듣다가 그 지인의 소개로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가 있다 이렇게 네.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적극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거기를 알게 된 게 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그 스마트폰 활용하는 네. 거에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은 뭐 늘상 끼고 살지만 쓰는 기능만 거의 쓰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을 뭐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교육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인터넷 서칭을 막 하다 보니까 수원시 신중년 센터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단기 강좌를 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 아파트 카페에 홍보물이 네,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50세부터 65세까지 네,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강좌도 약간 분기별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비용도 좀 저렴하고 네, 아니면 또 무료도 많아요. 네, 열린 강좌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잖아요. 뭐 비슷한 연령대 분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분도 쌓기도 좋고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떤 강좌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거랑 네. 노후 준비 스케치, 치매 예방, 실버 인지, 활용 지도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신중년 이용하다 보면은 꼭 50에서 64세가 아니고 네. 그 연령대를 벗어나더라도 대기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대기 순위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기 순위에 의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고 또 인기 프로그램은 선착순이라 빨리 마감이 돼요. 맞아요. 저번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인기 아니더라도 네. 대부분의 강좌들이 조기 마감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그냥 빨리빨리 네. 신청을 해야 그나마 들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자격증까지 따게 됐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강사로서 시간이 하루하게 된다면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 활용 배웠고 뭐 실버 인지 미술 뭐 그런 것도 배웠고 신청해가지고 바로 그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실 게 아니라 약간 대기를 걸어놓고 네 계시다 보면 앞에 분들이 취소하면은 또 뒤로 해가지고 기회가 또 생기기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신청을 미리 받으니까 네. 미리 받아서 있다가 보면은 뭐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혼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좋았던 게 그 타로 상담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타로 배우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데 이 재능 나눔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재밌기는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기회 되면은 저도 요 타로 상담 요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은 네 강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타로 상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고 거기서 봤는데 네. 이게 그냥 무슨 점인가 그래서 안 했는데 저도 꼭 다음에 타로 상담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배운 것을 모두 활용하면 좋겠지만 또 사는 게 또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배워보니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노후 준비 스케치 이 강좌를 들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나오신 강사분들이 해주셨는데 아주 우리가 그 신중년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스케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해 주면 된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신중년 세대가 사실은 가장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한 가지쯤은 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 배운 게 제일 큰 수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같이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자원봉사 클럽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저희들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가장 감사하고 또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같이 활동하면서 또 다른 좋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유대를 키워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두 분 두 번씩이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경험도 또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좋은 느낌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앞둔 신중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새로운 도전,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는 가능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신중년들한테는 하면 된다는 생각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은 꼭 되리라고 봅니다. 신중년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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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죽지 마시고요. 저희가 신중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취미로라도 개발을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신중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